오늘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메타버스를 관통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대여하기 때문이죠. 무선 통신이 가능해지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정보 공유 플랫폼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처리할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면서 생긴 결과가 바로 클라우드 혁명입니다. 빅테크들은 여기서 나아가 데이터 센터에 쌓인 데이터들을 먹이 삼아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정리해보죠. 유튜브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니즈가 커졌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양분이 됩니다. 이 말인즉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는 기업은 인공지능을 많이 학습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데이터 전쟁입니다. 누가 더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느냐의 싸움입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간단하게 디즈니 플러스를 예로 들어보죠. 한국에서는 30대 여성 A씨는 금요일 오후 8시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벤져스 3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30대 여성 A씨는 토요일 오후 저녁 8시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디즈니는 이런 정보를 많이 받을 겁니다. 디즈니가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한다면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3를 본 30대 여성은 다음 영화로 스파이더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디즈니 인공지능은 어벤져스 3를 본 사용자에게 스파이더맨을 추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즈니 입장에서 말이죠. 8시만 되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를 보던 A양이 더 이상 8시에 영화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A양은 어느 날 갑자기 퇴근 후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하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디즈니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사용자를 뺏겼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디즈니와 포트나이트는 경쟁자입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이 경쟁자죠. 이런 것이 데이터 전쟁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누구나 24시간 뿐입니다. 내가 디즈니에서 보내던 시간을 게임에 써버리면 디즈니는 데이터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전쟁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뉩니다.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다면 데이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애플의 맥북은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로 사용자들을 묶어놓습니다. 하드웨어 경쟁력이죠. MS의 파워포인트와 엑셀이 포함된 오피스 365는 워크스테이션 업계의 최강자입니다. 사용자들이 여기서 이탈하기는 쉽지 않죠. 이처럼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이라면 데이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더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앞서 본 A양의 이야기를 다시 보시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를 보던 A양은 어느 날 같은 시간에 더 이상 영화를 보지 않게 되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합니다. 만약 디즈니 플러스에 마블의 IP를 활용한 포트나이트와 유사한 게임이 있었다면 디즈니는 A양의 데이터를 계속 획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넷플릭스에 게임 컨텐츠를 추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경쟁력은 바로 컨텐츠 IP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의 마블, MS의 마인크래프트와 헤일로, 닌텐도의 마리오, 포켓몬스터 등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컨텐츠 IP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쓸 겁니다. 시간을 쓴다는 것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약간 다른 기술 관점에서도 잠깐 보죠. 만약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가 구현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속 캐릭터나 게임 캐릭터가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아보죠. 오늘은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MS, 구글, 메타, 아마존 정도만 보겠습니다. 먼저 각 기업을 설명할 때 다음 것들의 유무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인공지능, 컨텐츠입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유일하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하드웨어로는 PC인 아이맥, 스마트폰인 아이폰, 이어폰인 에어팟, 노트북인 맥북, 태블릿인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이 있죠. 애플은 유일하게 PC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모두 강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기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C 운영체제인 macOS,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iOS가 있고 파이너컬 같은 생산성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인간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최근 애플은 컨텐츠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TV입니다. 독점적인 IP를 가진 컨텐츠를 만들어 사용자를 묶으려는 거죠. 애플의 인공지능 모델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시리를 제외하고 말이죠. 물론 있을 겁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 안 할 리가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MS의 챗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모델은 보이지 않네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S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강자였습니다. 윈도우의 압도적인 지위 덕분이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닙니다. 서피스 같은 제품을 출시해서 노트북과 태블릿 사용자들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홀로그램 렌즈 기기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에선 아직도 압도적입니다. 우선 컴퓨터에선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피스 365 같은 생산성 소프트웨어와 링크드인, 깃허브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제 MS는 다시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챗GPT죠. 어쩌면 챗GPT 같은 AI 모델은 검색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챗GPT를 오피스 365에 심을 거라고 발표했죠. 그렇게 되면 오피스 365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겁니다. 컨텐츠는 어떨까요? MS가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플이 애플 TV로 드라마, 영화 컨텐츠에 투자하기 시작했듯이 MS는 엑스박스라는 게임기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강점 삼아 게임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MS는 많은 게임 IP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을 인수했고 엘더 스크롤 등의 게임 IP를 보유한 베데스다도 인수했죠. 이 밖에도 많은 게임사를 인수했고 또 최근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IP를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서 서비스한다면 MS는 막강한 컨텐츠 IP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시작된 이런 IP들은 드라마 혹은 영화로도 제작될 수 있죠. 이제 구글을 보죠. 구글은 태생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하드웨어 강자인 삼성 스마트폰에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심음으로써 업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색 서비스 구글, 크롬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최근에 공개한 인공지능 모델인 바드까지.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OTT나 게임 같은 컨텐츠는 없지만 유튜버라는 플랫폼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유튜버의 영상들이 구글의 독점적인 컨텐츠는 아니지만 아직 영상 쪽에서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플랫폼은 없죠. 그럼에도 하드웨어에선 조금 뒤처집니다. 픽셀 시리즈 같은 스마트폰 기기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판매량이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죠. 또 구글 글래스 같은 시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실패했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삼성이 더 이상 구글의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막는다면 구글은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독자적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보죠. 페이스북은 이렇다 할 하드웨어가 없었죠. 그런데 애플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이 안 된다면 존폐의 위기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다음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주도권을 잡겠다며 VR 기기인 오큘러스 시리즈를 내놓고 있죠. 그리고 오큘러스에서 동작할 킬러 컨텐츠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에서 동작하는 메타버스 세상을 다음 먹거리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컨텐츠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누구와 누가 친하다 같은 사회관계망이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친구 10명이 메타가 만든 VR 기반의 SNS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대화한다면 나도 그것으로 가겠죠. 물론 메타버스의 미래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압도적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죠. 많은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고 남는 데이터 센터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죠. 아마존 AWS는 클라우드 사업의 선두주자입니다.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도 출시했죠. 그리고 파이어 태블릿을 출시해 독자적인 하드웨어 디바이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OTT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이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애플처럼 많은 독점작을 만들어 사용자들을 잡아놓으려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아마존 프라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뉴월드가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는 현재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할 때입니다. 잠을 잘 때와 운전을 할 때이죠. 먼저 잠을 잘 때 인간은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면서도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다음은 운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운전을 해서 우리의 이동 정보 같은 데이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테슬라의 FSD가 우리가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어디론가 데려다 준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것 같네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테슬라의 차는 움직이는 컴퓨터가 됩니다.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테슬라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어진 하드웨어는 다음 어디로 갈까요? VR 기기일까요? 테슬라는 이동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바로 전기차죠.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시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했죠. 그리고 시가총액 1위를 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혁명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다음 하드웨어 디바이스가 전기차라고 가정해보죠. 애플이 애플카를 출시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구글이나 MS가 가능할까요? 어쩌면 테슬라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라는 디바이스와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진다면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봐도 재밌습니다. 한국은 이번 영상에서 말한 생태계를 모두 가지고 있죠. 물론 경쟁력 있는 운영체제는 없지만 컨텐츠 분야에선 특출나죠. 미나리, 기생충 같은 영화와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웹툰에서 드라마로 이어지는 IP까지 거기에 한 가지 한국만 가능한 컨텐츠도 있습니다. K-팝이죠. 아주 강력한 IP입니다. 하이브는 BTS로 웹툰을 만들었죠. 네이버, 카카오, 쿠팡, 삼성전자, 현대차에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발생시킬 사용자들을 잡아놓을 컨텐츠가 있을까요? 네이버는 왜 북미의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했을까요? 카카오는 왜 SM 인수에 그토록 적극적이었을까요? 쿠팡은 왜 쿠팡 플레이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삼성은 스마트폰 다음의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라는 움직이는 하드웨어 디바이스 분야에서도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